저희가 좀 호기롭게 제목을 지어봤어요. 아이비 교육 A부터 Z까지. 네. 근데 A부터 Z까지 사실 다 말씀을 드리려면 오늘 연수가 안 끝나겠죠? 그래서 적당히, 저희가 좀 그래도 전반적으로 아이비 프로그램이 학교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저학년 맥락, 그리고 고학년 맥락에서, 좀 그 이루어진 사례들을 중심으로 해서 소개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너무 감사하게 중간에 또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경험을 나눠주신다고 해서 그 부분까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저학년, 고학년 학부모님 이렇게 각각의 관점이 좀 담기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는 이제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이제 아이비 프로그램을 시작을 해서 이제 올해 후보 학교 2년 차에 이제 접어들었죠. 그래서 이제 세계 시민을 육성하겠다라고 하는 굉장한 이 포부를 네, 아이비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실현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계는 후보 학교인데요. 작년에 이제 관심 학교를 1학기 때 거쳤고요. 그리고 이 후보 학교에서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 과제들을 계속 실행을 하면서 인증 학교로 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비 학교로 이제 후보 학교 시작을 했다고 해서 갑자기 이런 인증 학교처럼 이제 모든 것이 짠 하고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 후보 학교의 기간 동안 네, 계속 꾸준히 노력을 하면서 인증 학교의 모습을 이제 갖춰 나가는 그런 성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IB PYP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제 이 PYP라고 하는 것이 프라이머리 이어스 프로그램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IB는 세 가지의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초등 프로그램인 PYP, 중학교 프로그램인 MIP, 그다음에 고등학교 프로그램인 DP, 그리고 거기에 사실 직업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CP까지 이렇게 총 4개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리 학교에서는 아직 이제 PYP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러한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이비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네, 전반적인 내용들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수업 이야기. 그래서 아이비 프로그램이 도입되고 나서 우리 수업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러면 가정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을 아이들이 더 잘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지원을 하면 좋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러한 자리가 마련된 거는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IB 프로그램에서는 학습 공동체라는 말을 해요. 근데 이 학습 공동체 안에는 교사하고 학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뭐가 있죠? 네. 학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IB 프로그램을 학교 설명회나 아니면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들어보셨을 텐데 사실 굉장히 이상적이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상적인 방향의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교사하고 학생만 해서는 이게 추진이 잘 안 되겠죠. 진행도 어렵고요. 그래서 학부모님이 이 프로그램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주체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님이 이 프로그램을 잘 이해하시고 가정에서 아이들을 지원을 잘 해주셔야지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프로그램에 잘 참여할 수가 있는 그러한 구조예요. 그래서 아이비에서는 그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아이비 학교들이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학부모님들께 이렇게 다양한 루트의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또 이걸 잘 참여하실 수 있도록 여러 지원을 하게끔 그렇게 뭔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이제 아이비 학교를 뭐 작년부터 시작은 하긴 했지만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더 프로그램을 이제 적극적으로 실행을 하면서 학부모님을 이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들어오시게 그렇게 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래로 나르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학부모님들이 이제 아이비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모인 그런 단체 이름입니다. 그래서 학부모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뭐 아이비 학교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학부모님들께 이렇게 홍보를 해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학부모님들이 아이비 프로그램에 잘 참여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거나 그 중간 역할을 해주시기도 하고요. 또 아이비 프로그램을 학습하면서 또 다른 여러 학부모님들께 그것을 나눠주시는 그런 역할을 또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30분 정도의 학부모님들이 모여주셨고,
지금 요 연수를 진행해주고 계시는 이제 하지 선생님이 이 학부모 교육 담당 교사신데요. 이제 학시 선생님께서 이제 이렇게 학부모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함께 이렇게 단체를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회의도 진행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많은 학부모님들이 동참해 주셔서 좋은 의견들을 굉장히 많이 주셨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감동스럽더라고요. 아, 우리 학교가 이렇게 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하는데 학부모님들도 또 이렇게 힘을 보태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또 저도 되게 많은 에너지를 그때 얻었습니다. 어, 내리 올리네요. 또 한 부분은 바로 이거예요. 학부모님 연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 학교 교육과정 설명회는 제공을 해드렸지만 IB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이렇게 집중해서 이렇게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드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오늘을 시작으로 총 4회에 걸쳐서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IB 프로그램을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교육 내용들을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요 일정들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오늘은 비대면이지만 그 이후에는 대면으로 또 진행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많이 참여하셔서 또 함께 이제 IB 프로그램을 공부를 하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30분 정도 여기 들어와 계신데요. IB, 아이비의 학습자상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그래서 오늘 이 연수를 참여하시면서 나는 좀 요런 학습자상으로 이 연수를 한번 들어보겠다, 참여해 보겠다, 이런 목표를 같이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하고도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채팅창에 가능하신 분들은 여기 10개의 학습자상 중에서 나는 오늘 어떤 사람으로 이 연수를 참여하겠다, 이렇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올릴게요. 한 30초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음. 네. 아, 네. 왜 이런 목표를 설정하셨는지 이걸 보니까 굉장히 궁금해지지만, 아, 대면이 아닌 점이 참 아쉽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보면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를 새로운 것을 한번 받아들여 보겠다. 그래서 나의 또 아이들을 위한 지원을 또 한번 또 해보겠다. 이러한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소통하는 사람으로서 네, 제가 최대한 학부모님들께서 잘 이해하실 수 있는 방향으로 이걸 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아이비 교육에 대해서 제가 사례를 소개해 드리기 전에 좀 전반적인 내용을 먼저 한 15분 정도 그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아이비 교육을 우리 학교가 왜 선택했을까, 얼마나 좋길래 선택했을까, 이런 점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근데 아이비 교육은 우리 학교나 경기도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죠. 전 세계에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는 이 그림이 아이비 학교를 실행하고 있는 나라들을 색깔을 칠해 놓은 거예요. 이 색깔은 그 숫자에 따라서 이제 다른 건데요. 제가 여기서 하나의 또 그림을 보여드리면 제가 이제 두 차례에 걸쳐서 아이비 국제 컨퍼런스에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근데 여기 하나는 이제 캐나다에서 한 거고, 하나는 올해 대구에서 한 건데요. 정말 전 세계 많은 아이비 학교 선생님들과 관계자분들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런 자리에 가게 되면 그제서야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아, 이거를 우리만 하는 거는 아니구나. 네. 그리고 또 하나 인상적인 거는 다 다른 나라의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지만 화제는 똑같죠. 어떻게 하면은 아이비 프로그램을 더 잘할 수 있을까? 예. 그래서 아이비 교육이 가진 힘은 이렇게 다양한, 그런 색깔을 가진 분들, 다양한 역량을 가진 분들이 이 프로그램 안에서 더 좋은 교육을 위해서 함께 고민을 한 것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이 아이비 프로그램을 정말 많은 나라들과 학교에서 하는데 과연 몇 개의 국가에서 할까? 몇 개의 학교에서 할까? 한번 채팅창에 한번 올려주세요. 네. 근데 이거는
정답은 사실 있지만 이렇게 뭐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그냥 한 요 정도지 않을까? 한번 추측해서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네, 특히 이게 오늘 네, 도전하는 사람으로서 참여해보고 싶다고 하신 네, 류도와 어머님께서 올려주시면 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한번 힌트로 아까 요걸 보여드려 볼까요? 아무도 없으시네요. 대충 보면은 우선 학교들이 전 세계예요. 맞아요. 네. 전 세계에서 과연 몇 개 국가, 몇 개 학교에서 이걸 하고 있을까요? 뭐 수천 개가 되겠죠. 지금 아무도 말씀을 못 해주고 계셔서 제가 그냥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놀라실 수도 있어요. 160여 개, 5,500여 개의 학교에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계속 변하는 숫자고 증가하고 있어서요. 사실 이게 딱, 오, 네, 1,800개. 굉장히 비슷한 게 맞춰주셨어요. 네, 엄청 많죠. 지금 뭐, 일본에서도 가까이는 하고 있고, 저는 그때 컨퍼런스에서 아프리카 케냐에서 오신 선생님도 만났어요. 그래서 전혀 상상하지 못했었던 곳에서도, 아, 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구나.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네. 이게 아이비 교육의 힘이지 않을까, 이런 다양성이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이건 아이비 교육의 목표예요. 이제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한번 제가 우선 읽어볼게요. 그럼 여기에서 이 아이비 교육이 추구하는 바가 뭘까 한번 좀 생각을 해주세요. 아이비의 교육 목표는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더 나은 평화로운 세상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지식이 풍부하고 탐구심과 배려심이 많은 청소년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아이비 본부는 학교, 정부 및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국제적 수준의 교육과 엄격한 평가 시스템을 갖춘 도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이비 프로그램은 전 세계 학생들이 적극적이고 공감할 줄 알며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평생 학습자가 될 것을 장려합니다. 네. 어떠세요? 되게 좋은 말이 많이 담겨 있죠? 근데 우리나라의 교육과정도 뭐 이거 만만치 않게 좋은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 굳이 아이비를 하는 걸까 생각해 보면 이따가 이 사례를 들으면은 느끼시겠지만 이게 말뿐이 아니라 정말 교실의 현장에서 실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좋은 말이 있지만 그것이 교사랑 학생이 있는 교실에서 실현되기 조금 어렵게 뭔가 막연한 그런 느낌이 들긴 하지만 아이비 프로그램은 이런 교육 목표들이 정말로 교실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많은 가이드가 제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 여기 보이는 그런 뭐 평생학습자라든지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한다든지 이렇게 그냥 이상적인 말들이 정말 수업에서 작게 이렇게 점차적으로 실시가 되고 있거든요. 이제 그것이 아이들에게 참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평생학습자라는 말이 나왔는데 아이비 이 프레임을 보면은 가운데에 뭐가 있죠? 네, 학습자상이 있죠? 그래서 아이비에서는 이렇게 사람을 굉장히 중시하고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10가지 학습자상을 강조하는 이유기도 하고요. 근데 이것이 교사인 제가 느끼기에 많은 변화를 사실 이끄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교과를 가르친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내가 어떤 사람을 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되게 큰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점이 아이비 교육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아이비 학교가 저희가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이제 이러한 과정에서 사실 어떠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잠시 공유를 드려보겠습니다. 아이비의 이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여기 보면은 목적, 문화, 환경, 학습 이런 것이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이비 프로그램이 도입된 학교에서는 이 네 가지 측면을 변화시킨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특히 가운데에 뭐가 있죠? 학습이죠.
그래서 학습이 사실 가장 그 변화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 학습이 갑자기 변화되는 건 아니거든요. 목적과 문화와 환경이 제대로 이것을 지원을 해줘야 의미 있는 학습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먼저 방향성을 잘 세웠습니다, 다시.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이 우리 학교의 기존 비전 사명문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IB 프로그램의 교육 목표를 반영을 해서 오른쪽 밑에와 같은 IB 학교 사명선언문으로 초등과정에서는 다시 이것을 세워보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점을 아시겠나요? 네. 뭐가 추가됐죠? 여기 보면 자기주도적 탐구라는 말이 추가가 됐죠. 나머지는 사실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 수업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사실 이런 자기주도적 탐구를 아이들에게 제공을 하는 그런 기회들이 더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IB 프로그램 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근데 사실 이러한 프레임이 어, 있는데 여기에 우리 학습이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지가 다 담겨 있어요. 예를 들면 무엇을 가르치는지, 어떻게 가르치는지, 그래서 어떤 아이로 자라나기를 바라는지 이런 게 여기 프레임 안에 다 담겨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어떤 걸 가르치냐에서 초학문적 주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 초학문적 주제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이 탐구를 하는데 그냥 탐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탐구의 맥락으로서 역할을 하는 게 이 초학문적 주제예요. 그리고 과목이 있죠. 이 과목은 사실 우리 학교의 과목과 이름이 똑같진 않아도 그 구문에서는 사실 같은 과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how, 방법에 있어서는 결국 아이들이 어떻게 학습하느냐인데요. 이거는 아이들이 아까 평생 학습자로 자라나기를 우리가 목표한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학습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수업이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따 사례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who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떤 아이가 되기를 바라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평생 학습자인데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10가지 학습자상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거를 지금 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시간이 짧기도 하고, 이게 사실 한번 이렇게 들어서 이해되기에는 너무 내용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비 학부모 연수 동영상을 가정에 보내드렸어요. 그 여러분이 이제 집에서 받으시는 아이의 탐구 단원 안내장 뒷면을 보시면 이렇게 QR코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찍고 들어가시면은 제가 한 20분 정도에 걸쳐서 이 아이비의 그런 프레임이 어떻게 수업 시간에 적용이 되는 것인지 이렇게 설명을 담아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만약에 이 QR을 지금 찍기가 어려우신 분은 유튜브에 우리 학교의 홈페이지 그 유튜브 채널을 검색하시면 거기에도 동영상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초등에서 아이비 교육이 수업에서 실현이 될 때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바로 초학문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군소미래국제학교 학부모님들한테 그렇게 낯선 개념은 아닐 거예요. 예전에는 기본교과라 그래서 국어, 사회, 과학이 융합형 프로젝트로 이루어졌었잖아요. 근데 아이비에서는 여기에 약간 탐구적인 내용이 더 더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여러 과목들이 함께 이제 학습이 되다 보면은 개개별의 교과 지식을 집중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러한 교과 지식을 다 아우르는 개념이라고 하는 중심 아이디어를 아이들이 함께 이제 배워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갑자기 딱 이해되는 건 아니고 아이들이 탐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하고 그걸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이 중심 아이디어라고 하는 개념적 이해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요 UOI라고 하는 요 탐구 단원의 그런 뭐랄까요? 흐름입니다. 네. 그래서 UOI라고 하는 것을 우리말로는 탐구 단원이라고 하는데요. 아이들 시간표에 UOI 이렇게 찍혀 있어서 이게 뭘까라고 하셨을 텐데 쉽게 얘기하면 프로젝트와 같은 건데 이제 IB에서 추구하는 탐구적인 성격이 더 강하게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그런 하나하나의 그런 학습의 단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초학문적 학습을 할 때는 이 6개의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6개의 주제를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아이들이 모두 다 이렇게 1년 동안 경험을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 퀴즈를 드릴게요. 그래서 이 아이비 초등의 이런 융합적인 그런 수업의 특징이 음식으로 묘사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케이크도 있고 스튜도 있고 샐러드도 있잖아요. 그럼 초등의 이런 융합적인 탐구 단원을 묘사한 음식은 과연 무엇일까요? 혹시 채팅창에 올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샐러드. 샐러드. 네, 좋습니다. 샐러드로 많이 해주셨는데요. 사실 저도 샐러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사실 정답은 케이크예요. 왜 케이크냐면은 과목이 어느 과목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서로 다 융합을 해서 하나의 주제를 맞아요. 다 녹아가지고. 그래서 케이크라고 묘사가 되고요. 사실 샐러드는 고등학교 과정을 샐러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하나의 교과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묘사가 됩니다. 네, 틀리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신 용기가 대단히 훌륭합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래서 이렇게 시간표를 보시면은 UOI 이렇게 있고요. 근데 모든 교과 내용이 UOI에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수학처럼 각 그 개별 교과의 뭐 계열성이라든지 특징이 더 중요한 것은 저희가 따로 빼서 이렇게 시간표에 넣어서 수업을 하기도 하고요. 스탠드 언론이라 그래서 뭐 사회나 과학, 국어 중에서도 UOI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과목의 내용을 따로 빼서 아이들이랑 수업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공부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는 이거를 정말 강조드리고 싶어요. 네, 학습 접근 방법이라고 해서 학습하는 방법에 대한 거예요. 이거는, 요 탈무드의 말을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아주면 하루를 살 수 있지만,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 일생 동안 먹고 살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이 학습하는 방법. 이걸 영어로 줄여서는 ATL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표현하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습 접근 방법에는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이게 왜 5가지인가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뭐 정하신 분이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그냥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5가지만 잘하면, 잘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고를 잘하고, 또 내가 모르는 것을 찾아볼 줄 알고, 또 주변 사람들이랑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면서 대인관계 잘 어울려 살고, 또 자신을 스스로 잘 관리하고, 이러는 어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 정말 훌륭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아이들이 저절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실 어렸을 때부터 잘 배워야 되는데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사실 이거를 하나하나 알려주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냥 삶에서 부딪히면서 스스로 깨닫고 터득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아이비 프로그램에서는 이것을 수업 시간에 또는 생활 지도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녹여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명시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죠. 자, 이거를 한번 보시겠어요? 사고 기능이잖아요. 근데 아이비 문서에 보면은 사고 기능도 이렇게 세세하게 나와 있어요. 네. 사고 기능도 여기 비판적 사고력만 나와 있지만 사실 창의적 사고력도 있고요. 성찰적인 사고력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교사들에게 이렇게 세세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은 수업을 구성을 할 때 그냥 상식적인 차원에서 생각하는 뭐 기능을 한번 써봐야지 이게 아니라 여기에서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아이에게 알려줄 것인가를 생각을 하면서 수업을 디자인을 합니다. 자, 이걸 보시면은 이걸 한번 캡처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요거. 이거는 이제 수원 외국인학교의 송가영 선생님이 주신 자료인데 이게 사고 기능 하나에도 이렇게 많은 세세한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이러한 것들 하나하나를
각자의 나이의 수준에 맞게 경험해 갑니다. 근데 가정에서도 요걸 한번 같이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거죠. 아이비 하면은 생각을 집어넣는 교육이 아니라 생각을 꺼내는 교육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생각은 저절로 꺼내지 않습니다. 네, 생각을 꺼내는 데는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학교에서 또 가정에서 이 생각을 꺼내는 방법을 하나하나 잘 명시적으로 알려주고 코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이들이 학교에서도 더 수업도 잘 참여할 수 있고 그 방법을 자기가 체득하는데 훨씬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후라고 하는 어떤 인간을 기르는가인데 이거는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듯이 10가지 아이비 학습자상을 이야기합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네. 괜찮으신가요? 지금 네, 낭미영 부회장님께서 계속 열심히 듣고 계신데 여기까지는 잘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아이비 프레임이 그래서 수업에서 정말 어떻게 구현이 되고 있는지 저의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방금까지 설명드렸어도 내용이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정보가 막 이렇게 한꺼번에 가서요. 근데 걱정하지 마시고 아까 안내드렸듯이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그 학부모 동영상, 학부모 아이비 연수 동영상을 참고를 해주시면 몇 번 보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아시게 될 겁니다. 요거는 그 작년 5학년 사례예요. 요걸 한번 보시면서 이거 사실 학교 홍보 동영상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긴 하거든요. 이걸 보시면서 여기서 아이들은 어떠한 학습하는 방법을 여기서 경험하고 있는지, 또 어떤 또 친구들과의 그런 배움을 여기서 실현하고 있는지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비 수업이 진행 중인 5학년 교실. 학생들이 뉴스를 보고 자신의 생각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지방엔 왜 의사가 별로 없을까? 수도권으로 한 번에 몰리면서 문화 편의시설이 대도시에만 집중되는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은 새로운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예전식으로 해서 많이 볼 수 있는 기구, 오래된 물건들을 전시하고 체험 활동들도 만들어 사람들이 많이 찾는 명소로 만든다입니다. 이렇듯 수업 시간에 아이들은 생각을 확장합니다. 첫 번째로는 아이들이 문제 상황을 뉴스나 기사거리에서 찾아보면서 현실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먼저 조사하는 것들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저희 반 같은 경우는 다문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해당하는 나라에는 이런 같은 문제들이 없을까라는 걸 살펴봤더니 전 세계 문제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통해서 그럼 해결 방안을 한번 모아볼까. 그래서 이 아이들은 각자의 나라의 문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그 맥락에 맞는 해결 방안을 서로 의견을 내면서 같이 모아갔더니 그러면 이거는 결국 전 세계가 같이 갖고 있는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구나라는 것을 조사했고 오늘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아이비는 함께하는 길이다. 각자의 의견을 나누면서 새로운 길을 개척해가는 것 같아요. 함께하면서. 아이비는 꺼내주는 수업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어쨌든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생각들을 계속 끄집어내서 표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을 하는 거예요, 교실에서. 그러다 보면은 선생님은 하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생각들을 아이들이 막 발표를 하고 만들어가고 하는 걸 보면 드라마틱한 어떤 변화 같은 게 잘 보여서 굉장히 흥미로워요. 팀워크가 중요하다 보니까 뭔가 다양한 의견을 많이 내고 그 의견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저희가 해결해 나가는 게 가장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급변하는 세상, 현실 속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질문들을 찾아나가는 것, 그리고 세계적 맥락으로 자신의 배움을 확장하는 것. 그것이 아이비 교육의 핵심입니다. 1교시 시작이야? 아, 1교시. 2교시 시작이야? 아, 2교시. 이건데 선생님이 약간 답을 정하고 그걸 외우라는 느낌이 아니라 저희가 찾아보고 하면서 야, 벌써 4교시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바뀐 것 같아요. 제가 여기에서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거는 바로 이거예요. 학습 접근 방법. 네. 지금 학습 접근 방법이 5가지가 소개가 되어 있는데 지금 방금 보여드렸었던 그 수업 장면에서 여기서 좀 어떤 기능들이 좀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네, 뭐 사실 사고 기능이 사용될 수도 있겠죠. 아이들이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비판적인 시각을 갖는 거요. 그리고 의사소통도 하고 있고, 조사도 했다고 했고요. 또 함께 공부하니까 대인관계 기능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기능만 뭐 매번 수업 시간에 사용이 된다라기보다는 이것이 사실 다 융합이 돼서 사용이 될 수는 있죠. 근데 요것도 한번 캡처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의사소통 기능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아이들이 서로 말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아이비에서는 그것보다 훨씬 더 이걸 세부적으로 봅니다. 여기 의사소통 기능에도 보면은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도 있고 정보를 분석해서 말하는 것도 있고요. 피드백을 주는 것도 있고 설명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럼 이 선생님께서 이 수업을 설계를 맨 처음에 하실 때 이 중에서 나는 어떠한 의사소통 기능을 아이들이랑 특히 중점적으로 사용을 하겠다라는 안을 가지고 이 수업을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아이들이 뭔가 자기가 주도적으로 배움을 한다고 해서 그냥 마냥 즐겁고 하기보다는 정말 아이들은 이 안에서 굉장히 사실은 뭔가 세심하게 이렇게 설계가 되고 계획이 되어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경험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정에서도 아이들이 이거를 사실 학교에서 하려면은 가정에서도 함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해 주셔야지 아이들이 학교 수업을 참여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IB, PIP의 도대체 가치는 무엇일까 좀 생각을 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보면은 저는 이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 주도성. 네. 지금 아까 동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아이들이 다 자기가 자기 배움을 찾아 나가요. 문제도 발견하고 문제 해결 방법도 찾아보고 친구랑 친구의 발표도 들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도 주고. 그러니까 결코 아이들이 그냥 내가 굉장히 수동적으로 어떤 정보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참여해서 내 배움을 찾아가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장점은 아이들이 내가 뭔가 주도적인 인간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라는 장점도 있지만 사실 한편으로는 이것이 굉장히 어렵고 아직 서툰 학생들에게는 배움의 공백이 사실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위험성이 사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학부모님들께 입학 설명했을 때도 말씀드렸고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게 일반 학교에서 만약에 교과서 차시대로 나간다고 한다면은 최소한 그 아이가 교과서에 있는 활동 문제라도 풀 거잖아요. 수동적으로 공부를 하더라도. 근데 이러한 우리 학교와 같은 이런 배움의 그런 뭔가 수업 방식의 형태에서는 아이들이 스스로가 힘을 내서 나의 배움을 찾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그 기회를 잘 살릴 수 있도록 교사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가정에서도 함께 노력을 해 주셔야지 이 아이가 이 학교 교육을 훨씬 더 그 의미를 잘 살려서 경험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연수를 해 드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학부모님들이 이 프로그램을 잘 이해하셔야지만 잘 지원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뭐 '어떻게 도움을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네, 그러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이렇게 좀 소통도 하고, 네, 이렇게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 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은 주도성을 발휘하려면 사실 굉장히 힘이 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즐거워 보이잖아요, 배우는 게. 근데 저희 반, 제가 이 학교에 와서 지금 3년 차로 이제 아이들을 만나고 있는데, 주도성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면은 사실 안쓰러울 때도 있어요. 그냥 앉아서 사실 편하게 이렇게 수업을 듣는 것보다 어떨 때는 더 힘이 많이 들거든요. 내가 뭔가 찾아봐야 되고, 내가 끝까지 과제를 완성해야 되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사인 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을까 항상 그렇게 고민을 하게 돼요. 근데 그러한 아이들을 도와주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으로서 네, 학부모님들께 이런 정보를 드리고, 그래서 학부모님들도 뭐 지원을 참 해주시고 싶으시겠지만 방법을 모르시겠다 이런 의견들도 참 있고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함께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더 좋은 교육을 위한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같이 생각을 모아보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아이비 학습 공동체의 의미,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3학년에서 올해 진행되고 있는 이 아이비 수업의 예시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3학년의 맥락이에요. 그래서 다른 학년에서는 또 학년 특성에 맞춰서 또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맞춰서 또 다른 형태의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은 비슷하기 때문에 아, 이런 식으로 우리 아이들이 배움을 경험하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그 첫 번째 탐구 단원의 중심 아이디어. 그러니까 아이들이 한 2달은 조금 안 됐죠. 한 6주 가까이의 시간을 들여서 같이 탐구 활동을 했는데요. 그 탐구 활동의 끝에 얻게 되는 그 이해는 뭐냐면 장소는 지역민의 특성과 생활 양식을 반영하여 고유한 지역성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대충 감이 오시죠? 3학년 아이를 이렇게 키워보신 학부모님들께서는 아실 거예요. 3학년 때 이 아이들이 살고 있는 지역인 시흥에 대해서 배우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이렇게 탐구단원으로 구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통합됐던 과목은 국어랑 사회랑 예술 과목이었어요. 아트앤플레이. 그리고 관련된 개념은, 교과 개념은 장소란 무엇인가, 자연환경, 인문환경이란 무엇인가, 지역성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예, 였습니다. 탐구 목록은 첫 번째, 지역의 장소하고 지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두 번째, 지역민의 특성과 생활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지역성, 그러니까 우리 지역이 어떠한 자랑거리가 있는지, 우리 지역은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장소하고 그 지역민의 특성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는 이러한 구성으로 수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했었던 이건 소리는 안 들리는 건데요. 그 탐구 결과물을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아이들이 교과서를 활용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교과서도 하나의 자료로 활용을 하지만 이런 사진 자료라든지 뭐 이렇게 탐방을 나가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탐방을 나갔을 때 이제 스스로 수집했었던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탐구 활동을 진행을 하고 뭐 쓰기뿐만 아니라 만들기 이렇게 여러 과목을 함께 경험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먼저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아이비 프로그램을 이해할까 좀 궁금하실 텐데요. 그러니까 아이들이랑 우리 자신을 조직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그 초학문적 주제를 먼저 한번 분석해 봤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해한 바는 아, 이게 공동체를 만드는 방법, 공동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해하는 그러한 내용이 이루어지는구나라고 처음에 같이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시흥에 대해서 뭐를 알고 있는지 맨 처음에 다 꺼내봤어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교사가 아이들이 지금 사전에 어떤 내용들을 알고 있는지를 이해를 해야 그 다음 수업들을 그 아이 수준에 맞게 구성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랑 같이 탐구 목록도 만들어 봤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탐구 목록을 3가지를 소개해 드렸잖아요. 근데 그것을 아이들이랑 이렇게 같이 질문 형식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시흥에 대해서 우린 무엇을 탐구할까? 네. 그리고 시흥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한 방법으로 뭘 하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탐방을 가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탐방을 갈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아이들이랑 같이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이런 질문을 그렇게 부담스러워할 필요가 없는 게 시흥의 장소가 사실 뻔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얘기하는 곳으로 얼마든지 의견을 수렴해서 네,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탐방을 나가봤어요. 근데 왼쪽 사진을 보시면은 아이들이 지금 뭘 하고 있죠? 네, 왼쪽 사진을 보면 아이들이 계속 사진을 찍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오른쪽 사진을 보면 설명을 듣고 있죠. 근데 이게 다 아이들이 지금 조사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긴 하지만 이렇게 내가 뭔가를 조사해서 그 데이터를 이렇게 수집을 하고 그거를 내가 분석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이렇게 많이 모이면 뭐죠? 빅데이터죠. 그래서 아이들이랑 빅데이터에 대해서도 이걸 통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랑 네, 이거는 소리가 안 들려도 되는 건데 네, 이렇게 자신들이 가서
수집해온 그런 사진들을 통해서 쉬운 지역들, 장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렇게 분석을 해보는 활동들도 했었어요. 나름대로 자신의 그런 관찰을 한 결과들을 써보는 거죠. 그리고 뭐 쉬운 지역 사람들에 대해서도 함께 이렇게 비슷한 방식으로 이렇게 탐구 활동으로 알아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렇다면은 우리 시흥 지역은 뭐 어떠한 특성이 있는 것 같아? 어떠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시흥 사람들은 생태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문화를 존중하는 사람들인 것 같다고 그렇게 결론을 짓더라고요. 이런 여러 조사 탐방 활동을 통해서요. 그러면 제가 이제 또 질문을 던졌죠. 우리 이렇게 배운 내용들 시흥의 지역성을 우리만 알고 있으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아이들은 그걸 알려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흥의 지역성을 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랑 같이 입체물로 만들어서 뭐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보여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하기로 했고 아이들이랑 그 방법을 같이 이야기해서 정해본 거예요. 장소도 선택하고 그럼 장소를 먼저 스케치해서 그려보고 도구를 준비해보고 만들고 작품을 만든 이유와 설명을 한번 써보고 이러한 순서로 그럼 우리는 진행을 해보자라고 하고 이걸 교실에다가 붙여놨어요. 그러면은 아이들은 교사가 계속적으로 지금 이거 하는 거야, 이거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이걸 보면서 모든 친구들이랑 자기의 과제를 스스로 완수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 아이들은 자기 관리, 그 과제를 완수하는 능력을 향상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들은 우리 지역성을 알리기 위한 그런 작품들을 친구들이랑 같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시흥의 특징이 뭔지, 자랑거리를 뭔지를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배우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대인관계 기능, 친구랑 함께 공부할 때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이런 것들도 같이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그랬을 때 아이들의 이제 활동 모습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친구들이랑 같이 모든 별로 이야기를 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네, 그리고 그 아까 보여드렸던 그 과제의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과제를 완수를 해 나갔었던 거죠. 그러면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에 평가는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궁금하실 텐데 제가 짧게만 좀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짧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요거 IB 평가에 대해서 궁금하시면은 요거 프로그램을 보시기를 제가 좀 추천드릴게요. 저번 주 일요일부터 시작이 됐었던 거고요. 일요일 밤 10시 50분에 하는 다큐예요. 총 3부작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일요일에 1부를 했고요. 이번 주랑 다음 주에 또 2개의 프로그램이 차례로 방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평가 시스템이 참 잘못됐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 그때 IB라는 프로그램이 어떻게 대안이 될 수 있을까를 이렇게 보여주는 내용의 다큐입니다. 근데 여기를 보시면은 IB 프로그램이 종국적으로 지향하는 그 평가의 모습이 자세하게 나올 것이기 때문에 요거를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넘어갈게요. 근데 IB의 이제 평가를 얘기를 할 때는 이 얘기를 합니다. 스냅샷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결과만을 탁 찍어서 너는 이 수준이야. 너는 A 수준이야. B 수준이야. C 수준이야.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른쪽에 보면 뭐죠? 앨범이잖아요. IB 평가는 사진 앨범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아이한테 내가 평가를 해서 너의 단계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피드백을 주고 또 그래서 그걸 발전시킬 수 있는 또 기회를 주고 그래서 아이의 성장 과정이 이 안에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IB에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초등에선 특히 학습 모니터링, 교사가 또는 가정에서 아이의 학습을 관찰하면서 아이의 지금 상황을 진단해주고 필요한 지원이 뭔지를 고민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고요. 3학년의 예를 보여드리면은 탐구 목록별로 이렇게 선생님들이 루브릭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 루브릭에 따라서 아이들이 지금 어떠한 기준점에 들어와 있는지를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작점인지,
발전점이 딱 그 중간 표준이거든요. 지금 학년 단계에 딱 맞는 거, 지금 그 단계인 건지, 아니면은 선생님이 알려주지 않은 그 이면의 것까지 아이가 스스로 해내는 능숙의 단계인 건지 교사가 판단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시작점에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피드백을 줘서 발전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겠죠. 발전점에 있는데 아직 다른 친구들이 뭔가 다른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럼 아이에게 능숙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가라고 하는 것이 그냥 통지표로 딱 전해주기 위한 그러한 것이 아니라 아이의 학습을 지원해주기 위한 방향이다. 특히 초등에서는 그것이 더 강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이들이랑도 같이 할 수 있어요, 평가는. 평가는 교사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도 함께 할 수 있다. IB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아이들이 평생 학습자로 자라야 되잖아요. 그럼 스스로의 학습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학교를 다 졸업하고 나서도, 내가 이걸 공부하고 싶은데, 내가 이 수준이네. 그러니까 나는 이런 방법으로 이걸 공부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아이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3학년 아이들에게 그 기회를 한번 줘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흥의 지역성 알리기라고 하는 그런 입체물 만들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걸 할 때 아이들이랑 얘기를 해봤어요. 우리 이런 거를 만들고 이렇게 할 건데, 그러면은 이걸 잘 만드는 것의 기준은 무엇일까? 라고 애들이랑 얘기를 했어요. 그때 애들이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다음에 이건 제가 이제 아이들이 얘기한 거를 쓴 건데, 이게 시흥에 대한 것인가요? 그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시흥에 대한 것이어야지만 이 목적에 맞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게 시흥의 장소의 특별한 특징이 표현되어 있나요? 세 번째는 시흥의 가치, 자랑거리를 잘 표현했나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시흥이랑 비슷한가요? 네, 마지막에는 이건 제가 제안한 거예요. 이게 사고 기능 중에서 창의적 사고 기능을 좀 목적으로 했었던 저의 어떤 의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창의적인가요를 한번 물어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저도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5개의 평가 기준을 가지고 서로 평가를 했습니다. 저도 아이들을 평가했지만 아이들이 서로의 작품을 보면서 평가를 한 거예요. 그랬을 때 파란색에는 개선했으면 좋겠는 점을 써줬고 빨간색은 잘한 걸 써준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1번을 잘했어. 왜냐면 뭐 크기가 커서 좋아. 아이들이 아직은 3학년이기 때문에 딱 뭐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기준에 맞게 딱 쓴 거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기회를 갖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겠죠. 뭐 예를 들면은 너희 팀은 4번을 잘했어. 왜냐면 시음바다하고 모양 비슷해. 근데 너네들은 제가 기억에 남았던 게 어떤 친구가 어 1번, 4번이랑 1번을 잘 못했다.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라고 다른 친구에게 피드백을 줬어요. 그 이유가 어떤 친구가 그 작품에 피카츄 모양을 넣어서 딱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른 친구들이 이거는 시흥하고 관련이 없어. 이건 시흥의 특징을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고쳤으면 좋겠어. 라고 피드백을 줬고 그 친구가 노란 피카츄를 벌집으로 바꿨어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시흥에 벌집이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사니까 벌집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대답을 해줬더니 그러면 제가 벌집으로 바꿀래요. 해가지고 그걸 벌집으로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평가 과정이 다 끝나고 나서 제가 아이들한테 20분의 시간을 줬습니다. 그래서 20분 동안 내가 고칠 수 있는 것들을 모아가지고 한번 개선해봐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그걸 통해서 또 자기 작품을 개선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쭉 드렸는데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사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 번 앞으로 뵙겠지만 가정에서의 지원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저는 요즘에 너무 많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을 하나하나 다 이러한 학습 기능도 다 챙겨주고 또 마음가짐도 다 챙겨주고 주도성이라고 하는 건 사실 즐거운 마음이거든요. 긍정적인 마음이 있어야 주도적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챙겨주면 너무 좋겠지만 학교는 학교의 과제가 또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도 함께 가정에서 참여를 해주시면 정말 좋은 시너지가 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뿐만이 아니라 또 다음 연수에서도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이 프로그램을 아이들 참여를 지원하시면서 또 이런 점은 학교에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은 아까
미래로 나르샤 우리 학부모님들 단체에 이렇게 전달해 주셔도 되고 다음 연수 때 뭐 저나 이제 관련 업무 담당 선생님들께도 그런 의견을 주시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함께 노력해서 우리 아이들이 IB 프로그램 안에서 좀 잘 자라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순서로 저희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이야기를 전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공유를 중지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이제 군서미래국제학교에 1학년 친구와 5학년 친구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우리 학교를 보낸 후에 아이의 성장 모습을 어떻게 변했나라는 좀 말씀을 공유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네, 사실 이제 아이비라는 프로그램이 너무 좋죠. 저도 너무너무 저희 학교에 도입되기를 바랬던 사람 중에 하나고, 난 이걸 위해서 저도 많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5학년 친구를 키우다 보니까, 이 친구가 사실 경기도는 이게 MIP 과정으로 갈 수 있을지, OTP 과정으로 갈 수 있을지 모르는데, 만약에 이 아이가 여기서 PYP만 하고 일반 학교를 갔을 때, 과연 아이가 다른 학교 아이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 성적이나 모든 게 좀 떨어지는 건 어떡하지? 우리는 이런 식의 공부를 하는데 아이가 발전을 못하면 어떡하지? 아이가 분명히 성장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인가? 사실은 선생님 너무 믿고 너무 감사는 하지만 제 한쪽으로는 과연 맞는 길인가? 왜냐면 저는 국민학교를 세대를 보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이가 되게 똑똑한 친구도 아니고 누구보다 뭐 글 쓰는 것도 싫어하고 이 학교를 처음 왔을 때 자기소개서 첫 줄 쓰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어했던 친구거든요. 근데 이제 3년 차, 올해 3년 차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다가 이 아이가 변하는 모습이 이제는 자기가 어디에 뭐 지원을 하고 싶다? 어디에 뭐 보고서를 써야 된다? 뭐 그러면 뭐 200자, 300장 정도는 아이가 가뿐히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아, 정말 아이비 교육이라는 게 참 아이를 이렇게 발전을 시키는구나. 이게 표면적으로 올라오지는 않지만 이 아이는 이 안에서 충분히 발전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 아이비 공부를 하면서 아이비 강의 중에 가장 좀 뜻깊었던 내용은 상위권 친구들은 어딜 가든 다 잘할 수 있다. 뭐 IB를 하든 AP를 하든 A레벨을 하든. 근데 중하위권 친구들은 그렇지 않다. 근데 이제 IB를 하는 중하위권 친구들은 많이 성장할 수 있다. 특히 이 친구들한테 이게 보면 더 좋은 특혜다. 라는 말을 듣고 되게 좀 마음이 좀 움찔움찔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러고 나서도 좀 고민이 됐었었는데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제가 드리기 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꼭 저처럼 뭐 특별한 시험을 보시라 뭐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이 학교를 보낸 이후에 창의 융합 시험을 전국 아이들이 다 보는 현장에서 보는 시험을 봅니다. 아이가 3학년 끝났을 때도 봤고 4학년 끝났을 때도 봤습니다. 근데 저기 이제 화면에 보시면 파란색 도표가 아이가 3학년을 마치고 시험을 본 그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이제 빨간 게 4학년을 마치고 그 본 데이터고요. 이게 보면 특히 이제 뭐 질문 생성이나 문제 해결 설계,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추론, 정보 이해,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상위권으로 많이 올라오고 이게 전국 시험이기 때문에 전국에서도 꽤 높은 성적으로 아이들이 향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학년 학부모님들은 어쩔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도표적으로 이 교육이 너무너무 좋지만 표면적으로 이게 나오지 않으면 사실 불안한 게 아예 없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보시면, 아이가 그냥 즐겁게 학교만 다니는 것 같지만 아이들은 이 안에서 정말 많이 성장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제가 좀 한눈에 보이게끔 이렇게 하면 학부모님들도 이 강의가 어렵고 저도 사실 공부를 하지만은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말들이 좀 아이들은 이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있다, 발달되고 있다, 선생님들 좀 믿어주고 학부모님들도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잘 해주면 얼마나 더 좋은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요번에 아이비 지원단을 제가 맡고 있으면서 선생님들이 저한테 많은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기획도 해보고 뭐 조사도 해보고 하는데 제가 그 전에 이제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연수받은 거를 귀로만 계속 듣다가 사실은 무슨 말인지 이건 무슨 말이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막연했는데 제가 조사를 하고 자료를 찾고
그다음에 기획을 하고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아이비가 이런 거구나. 아이랑 집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뭐 예를 들자면 5학년 같은 경우는 이번에 법에 이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저희 아이들 인권을 얘기를 해서 제가 아프리카 친구들을 도와주는 게 맞을까? 그러면 왜 꼭 도와만 줘야 될까? 그 친구들이 먹고 살기에 자생을 할 수 있게는 해줄 수는 없을까?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도와만 줄까? 선진국에서는 이 아프리카 크게 되면 어떻게 보면 그 싼 노동력으로 많은 이제 생산을 할 수 있는데 그게 단가가 이제 올라간다라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아이랑 많은 얘기를 하고 그런 것들이 이 요아이를 하면서 아이의 이 약간 5학년이면 사춘기도 좀 있어서 사실 대화도 좀 줄고 좀 힘들 수 있는 이런 시기였는데 이런 대화를 계속 하다 보니까 아이와 관계도 좀 도와주고 이 힘든 공부를 엄마랑 아이랑 적대 관계가 아니라 같이 동료애처럼 많이 좀 끈끈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울컥하고 아이도 많이 힘이 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학부모님들도 가정에서 이렇게 같이 학습을 해보고 같이 이렇게 해보면 동료애 같은 그런 꼼꼼한 시기가 와서 이렇게 사춘기나 좀 아이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힘든 시기를 잘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6학년 1반 교사 전인수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거는, 잠시만요. 이제 저희 탐구 활동한 과정들을 조금 보여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뭐 아름아름 아시겠지만, 저희 반이 꽤 어려운 반으로 유명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반도 그렇게 아마 3학년 사례 보여주신 것보다 저희 반이 훨씬 더 원활하지 못하게 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런 거랑 상관없이 저희 아이들이 어떻게 잘 적응하면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는 이제 저희 학교 초등 과정이 개설이 될 때에 개교 멤버로 이제 들어왔던 사람이고 이 학교를 개교 멤버로서 이제 처음 선택을 할 때에는 많은 것들을 버리고 왔었어야 돼요. 기존에 있던 학교에서 또는 제가 지금 경력이 이제 25년 차가 되었는데 제가 편하게 지낼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두고 여기에 이제 맨 땅에 헤딩을 하러 온 거죠. 그래서 주변의 선생님들이 굉장히 말리면서 거기를 왜 가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었어요. 근데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제가 아까 이제 국민학교 얘기도 하셨는데 저도 국민학교를 나왔던 세대이고 그리고 25년 동안 같은 스타일의 교육 과정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쳐 왔는데 다른 걸 가르치고 싶다는 다르게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었어서 여기서 내가 더 나이가 들면 이런 도전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다른 교육을 하고 싶기 때문에 여기에 도전을 해서 저도 와 있는 거고, 지금 저희 학교에 이제 오는 학생들과 학부모님 생각들도 무언가 다른 걸 위해서 찾아오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첫 해에 이제 여러 가지 해봤던 것들을 조금 정돈을 시키기 위해서 같이 아이비를 해보자라고 선생님들도 의견을 모으고 하셨던 것들이 있는데, 아이들도 이제 이거를 시작함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어요. 용어도 어렵고, 탐구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철학적인 질문부터 해서, 일상적인 질문에서 철학적인 질문까지 머릿속에서 생각해내고 자기 혼자 판단하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혼자만으로서는 지금 이 어려운 것을 시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까 은주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부모님의 도움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저희는 이제 사진보다는 아이들 노트 필기했던 걸 중심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우선 저희가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탐구단원 플래너라는 걸 만들어요. 자, 이거는 교사가 합니다. 교사가 해요. 중간에 아이들과 얘기하면서 바뀌기도 하지만 기본 틀은 교사가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고 나서
각 단원, 탐구 단원의 흐름을 각 교실에 노출을 시킵니다. 저희 교실 같은 경우는 뒷 게시판을 이렇게 저희가 어떤 수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붙여가고 필기도 해가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제가 더 많은 것을 노출을 하고자 했을 때 아이들이 좀 힘들어해서 좀 많이 간단하게 가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가 이번 첫 번째 수업한 거는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초학문적 주제를 가지고 사고하는 사람, 성찰하는 사람에 대한 학습자상을 목표로 합니다라고 해서 수업이 시작이 됩니다. 이 수업에서 사용하는 핵심 개념에 대해서 아이들하고 관점이 무엇인지, 연결이 무엇인지, 이걸 어떻게 사용하게 되는지 이런 얘기들도 나누고요. 이제 학습 기능은 우리는 이 수업을 하기 위해서 조사 기능과 사고 기능을 사용을 할 거야. 근데 조사 기능은 여기에서도 조사 기능 아래 하위 기능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 저희가 이제 정보 문해라는 이렇게 메타 인지, 성찰과 메타 인지라는 것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계속 노출을 시켜주고 있는 중이고요. 이제 이렇게 탐구 목록을 교사가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준비를 해가면서 아이들에게 노출을 시켜주는데요. 요게 얘기하면서 바뀌기도 합니다. 뭐 내용 자체가 바뀌지는 않지만 문장의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아이들과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수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중심 아이디어라는 게 노출이 됐어요. 저희는 이 중심 아이디어를 처음에 보여줄 수도 있지만 6학년은 이번에는 이렇게 중간에 노출을 하는 것으로 해서 수업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낱말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철학적인 낱말들이 많이 나와요. 인간의 신념과 가치관은 사회에 영향을 준다라는 걸 아이들이 최종적으로 이거를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 아이디어예요. 이게 수업의 아이디어입니다. 자, 학생들에게 이거를 노출시켜주는 건 교사지만 이 중심 아이디어에 도달하는 거는 학생 스스로 도달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하는 수업을 보면 이렇게 우리 이렇게 V를 하고 있는 친구도 있지만 열심히 탐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탐구를 스스로 해야 되고 팀별로 해야 되고 그거를 노트에 정리도 해야 되고 학생들이 이제 스스로 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탐구 활동을 하고 나면 요렇게 첫 번째 결과물이 나와서 저희는 명언을 만들기를 했어요. 신념과 가치관이 드러나게 역사 인물이 되어서 이 역사 인물이 신념과 가치관이 드러나는 명언을 어떤 말을 했을까 한번 만들어 보자. 원래 있는 명언이 아니라 자기들이 스스로 인물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거기에 어울리는, 그 사람에게 어울리는 명언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몇 반에 가서 발표를 하고 그렇게 했어요. 자, 이제 수업을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 6주간의 과정을 좀 보여드릴게요. 수업을 시작을 하기 전에 예전 같은, 그러니까 옛날 일반 교육 과정에서는 자, 우리는 오늘 인간의 신념과 가치관에 대해서 배울 거야. 자, 신념의 뜻은 뭐고 가치관의 뜻은 뭐야.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해요. 근데 저희가 첫 주에 프로보케이션을 할 때에는 신념과 가치에 접근하는 가벼운 활동을 합니다. 저희가 준 거는 그 AI를 사용을 해서 역사적 인물 몇 명의 이미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유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보여주면 원래 있는 사진들을 보여주면 금방 알 수 있어서 좀 찾기 어려우라고 AI 사진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 사진을 활용을 해서 퍼즐을 만들었어요. 자, 이 퍼즐을 완성을 하면 뒤에 이 사람에 대한 업적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럼 그 아이들이 이거를 보고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검색을 해요. 검색해서 찾았어요. 그래서 이 인물과 관련된 낱말을 10가지 이상 찾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냈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뭐 서클맵이라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ATL 학습 기능에 대해서도 배우고, 싱킹 맵이라는 거를 여러 가지를 방법을 알려주면서 그 인물을 분석하는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이런 신념과 가치관을 가지게 되었는지 영향을 미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뭐 가족이나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고, 국가나 세계의 흐름에 의해서 어떤 신념을 가지게 되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직접 분석을 해보게 하는 이런 싱킹맵 도구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싱킹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See, Think, Wonder라는 도구를 사용을 했어요. 요거는 저희가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도 이 See, Think, Wonder라는 말을 조금 익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자료를 학생들이 보고 보이는 것 자체를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관적인 생각을 쓰는 거고요. 원더는 그런데 이렇게 알아보고 나니까, 이거 궁금한데, 만약에 이랬다면 어땠을까? 이 사람은 왜 그랬을까? 나는 이런 게 너무 궁금해.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시싱크 원더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이거를 활용해서 인물 조사를 했어요. 자, 지금 아까 앞에서 봤던 인물에서 요 프로보케이션 했던 인물에서 뒤로 넘어오면서 인물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역사적인 인물을 저희가 조선시대를 설정을 하면서 조선시대에서 유명했던 그런 인물들 중에 내가 신념과 가치관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을 선택을 해보자. 그래서 첫 번째로 변경된 인물이 이 학생의 경우에는 세종대왕이었고, 다른 학생들은 다 달라요. 학생들마다 다른 사람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인물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림으로도 그려보고, 거기에서 책에 나와 있는 명언을 찾아보기도 하고,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라는 거를 써보기도 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는 저희가 배우고 있는 게 인간의 신념과 가치관은 사회에 영향을 준다잖아요. 역사적 인물에서 이제는 자기 자신한테 이제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큰 초학문적 주제가 우리는 누구인가잖아요. 나는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자, 나의 가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나의 신념은 무엇일까? 아이들이 6학년이지만 이거를 생각하면서 살아본 친구들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왔을 때 굉장히 힘들어 했었어요. 선생님,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고 있는 게 없는데요? 노는 게 제일 좋은데요? 이런 얘기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구나 생각을 해서 사서 선생님과 저희가 협동 수업을 했어요. 아이들이 가치라는 낱말에 대해서 구체적인 걸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서 선생님과 책을 가지고 가치사전이라는 책을 가지고 수업을 했고, 그 수업을 통해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낱말 3가지를 골랐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평생 지키고 싶은 어떤 것을 정해보자라고 했어요. 이거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신념은 평생 지키고 싶은 것.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자기의 가치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신념을 정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챌린지를 정했어요. 나는 부지런하게 숙제를 해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되겠어. 이런 목표도 정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실천하기 위한 또 저희 다른 앱에서, 과제 제출하는 앱에서 그것도 같이 하면서 확인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자, 그 다음에 SWOT라는 기법이 있어요. 자, 지금 여기 여러 가지 기법 이름들이 나오는데 저희가 다시 앞으로 좀만 갈게요. 처음에 수업을 구상을 할 때, 선생님들이 구상을 할 때, 자, 저희가 조사 기능, 사고 기능을 사용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학생들이 계속 이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교사가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너희 사고 기능 사용해서 뭐 해? 이러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사고 기능을 사용해서 무언가 할 수 있도록, 탐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런 걸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요거는 저희가 처음에 다 배웠던 거고, 자, 그러니까 여러분 SWOT 기법을 활용해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한번 써보세요. 나의 강점과 약점과 기회와 위기, 나에 대해서 해보세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하는 건 따로 했었고요. 여기에는 아까 요 앞에서 정했던 이 친구는 세종대왕을 정했기 때문에
세종대왕을 가지고 SWOT에 대해서 나눠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해보고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자, 멀리 있는 사람으로부터 역사적 사실에서부터 지금 현재에 살고 있는 나까지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여기 날짜 보면 이제 4월 뭐 이런 날짜가 나오죠. 3월에 이제 첫 주에 시작을 해서 4월까지 오고 있는 과정에서 이제 나의 신념과 가치관을 이렇게 문장으로 정리를 하고 친구의 생각도 물어보고 이러면서 학습지를 한번 정리를 했어요. 자, 이런 활동을 하면서 요게 지난 다음에 나의 신념과 가치관을 가지고 6학년 학부모님들은 들으셨겠지만 저희가 연극 수업을 했어요. 그 강사님을 모셔다가 자기의 신념과 가치관이 드러날 수 있는 내용의 연극 대본을 만드는 거예요. 학생들이.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탐구 단원 정리라는 정리도 한번 하면서 연극을 대본을 쓰고 자기가 자기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잘 드러났는지 같이 확인도 하고 연극을 하면서 친구들 앞에서 연극 공연도 간단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수업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한 거예요. 따끈따끈합니다. 어제 첫 번째 UOI 학습 내용을 성찰하기를 했어요. 자, 여기 성찰이라는 거 나왔죠. 꼭 저희가 이게 수업이 끝났을 때 다 같이 성찰을 한다라는 느낌도 있지만 저희가 처음에 정했을 때 여기에 성찰과 메타인지라는 거 보이시죠? 학생들이 사고 기능, 생각을 하면서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결국에는 성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계속 처음에 목표 잡은 거를 끝까지 그걸 가지고 간 겁니다. 이런 초학문적 주제나 학습자상 ATL 기술 같은 것들은 그냥 한번 얘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수업이 진행되는 저희는 요걸 요번에 6주 동안 했거든요. 이 6주 동안에 정말 많이 얘기를 하고 아이들한테 노출을 시키고 학습지 같은 것도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진행이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내가 처음에 중요하게 정했던 그 가치 세 가지 아까 노란 포스트잇에 붙였던 거 보셨죠? 그거를 여기다 다시 적으면서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자기 6주 동안의 탐구 단원을 다시 성찰을 하면서 학생들이 이렇게 썼어요. 그 나중에 이제 부모님들 그 첫 번째 결과 통지표를 받으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식의 내용으로 직접 통지표에 학생들이 쓰는 내용들도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수업은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주도성이에요. 아까 제가 옆에다 조그맣게 글씨 썼던 것들 보면 여기 학생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교사는 앞부분에서 설명했을 때 말고는 여기까지 처음에 교사가 만들고 진행할 거야 라고 처음에 안내하고 어떤 활동에 대한 안내, ATL 학습 기능에 대한 안내 이런 정도 외에는 나머지는 전부 다 학생이 해야 돼요. 학생들이 다 해야 되는데 자기주도성이 없어요, 학생이. 그러면은 6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애들이 직접 스스로 써야 되는데 제가 야, 너 6주 동안 어떻게 했는지 한번 생각해봐. 다시 생각해봐. 할 수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그게 이제 과연 교사가 억지로 끌고 간다고 해서 자기 주도성이라는 게 생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 부분을 가지고 저희 반 학부모님들께 전체 문자를 보낸 적이 있어요. 이제 이렇게 저희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단계의 수업을 하고 있고, 오늘 성찰문 쓴 거 학생들 거 보니까 탐구라는 게 너무 어려워졌다라는 이야기를 한 친구도 있었어요. 아이들은 지금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어려운 과정을 넘어가야만 그 다음에 더 넓은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 IB 교육에 대해서 공부할 때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운 공부기도 하고, 용어도 너무 어색하고, 그래서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제가 일반 학교에 있었다면 이제 몇 년 있으면 그냥 일도 쉬운 일 받으면서 뒤에서 조용히 아이들만 가르치면 되는 그렇게 편하게 교사 생활을 할 수 있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에 도전을 한 거는 이런 교육을 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 주도성을 좀
키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합니다. 집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주도적으로 한번 해봐. 네가 스스로 생각해서 한번 얘기해봐. 너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식으로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학생들이 스스로 뭔가 하는 거에는 정답이 없어요. 자기주도성은 정답이 없어요. 내가 뭔가 생각해서 얘기했다고 해서 그게 정답이다, 오답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좀 학생들이 자신 있게 할 수 있도록 집에서 훈련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철학하면서 생기는 질문. 제가 요 철학은 작년에 계셨던 부모님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아트앤플레이 수업을 하면서 그림책으로 그림책 철학이라는 수업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림을 보고도 철학을 할 수 있고, 문장을 보고도 철학을 할 수 있어요. 철학이라는 거는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저희가 아이비 교육을 하면서 세계적인 시각으로 세계인이 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 학생들이 철학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깊이 생각할 줄 모른다면 지금 이제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어떤 포지션에서 무엇을 하면서 살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좀 더 일반 학교에서 잘 가르쳐서 지금 이제까지 해왔던 루트대로 대학 가는 공부하고 수능 보고 이런 것도 좋아요. 이것도 좋은 거고 지금 다른 거를 가르치고 있으니까 여기에 맞는 서포트를 좀 해주시면서 학생들이 조금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도움을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른들이, 저희는 그렇게 크지 않았잖아요. 정답을 말해야만 하는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에게 또는 학생들에게 질문하는 거를 잘 못해요. 네, 선생님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아까 이제 회장님, 그 부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질문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자꾸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거를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저랑 이야기 몇 번 나눠보신 부모님들께는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제 어머니께서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같이 드라마를 보면 너가 주인공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니? 너는 저 사람이 맞는 것 같니? 틀린 것 같니? 그런 질문을 끊임없이 하셔서 제가 엄마랑 드라마 보는 걸 굉장히 싫어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와보니까 너무너무 큰 도움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질문을 해야 되지? 고민하고 질문하지 마시고요. 그냥 물어보세요. 그냥 물어보다 보면은 부모님들께서 질문해 주시는 그런 질문의, 레벨도 조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반은 지금 잘해서 보여드리는 게 아니에요. 학생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선생님께서 바꿔가면서 아이들에게 맞춰서 할 수 있는 것이 아이비이기 때문에 일반 교육과정으로 저희가 공부를 하는 만약에 저희가 뭐 국어를 뭐 1단원부터 6단원까지 한다면 어떤 시험을 봐야 돼요. 그러면 그거를 쭉 밀고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 교과서에 나오는 걸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서 어떤 수준을 낮춰서 또는 수준을 올려서 아이들에 맞춰서 구성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아이비 교육을 할 때에는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중심 아이디어를 도출을 해내는 거는 뭐 쉬운 방법으로도 도출을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멋진 결과물이 나오지 않아도 아이들이 진행하는 가운데 많은 것들을 깨달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이제 오늘 이제 저희 반 첫 번째 UI 마지막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다음에 좀 더 잘해보자 이런 기대감을 주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뭐 아직 시간이 좀 더 많이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부모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어떤 학년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 반에서라도 모두 다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발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